North Korea North Korea has sent around North Korea 10,000 is sending soldiers to troops to train. Russia. 북한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는 러시아에 군인 1만여 명을 파병했습니다. 북한군이 배치된 것으로 추정되는 곳은 쿠르스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격전을 벌이고 있는 곳입니다. 북한군이 곧 참전할 것이라는 소식, 그리고 일각에선 북한군이 이미 참전했고 사상자까지 발생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Україна змушена буде в Європі фактично воювати проти Північної Кореї. 국제사회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벌써 2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지만 제3국이 파병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This is the first time in 100 years that Russia has invited foreign troops into its country.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 북한의 파병은 앞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북한이 다른 나라에 파병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깝게는 2016년에 북한이 시리아 내전에 2개 부대를 파견했다는 러시아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지만요. 하지만 주로 군사고문단이나 조종사를 파견했던 북한이 대규모 지상군을 파병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북한 군인들의 이제 파병이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몇 번 있긴 했지만은 지금처럼 규모 면에서 이 대규모로 파병된 적이 처음이다 보니까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의 이번 파병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강대국 전쟁에 북한이 처음으로 개입하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러시아에 파병하는 거는 실제 우리 이해관계와 직접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 반대국부로 북한에게 핵미사일 핵심 기술을 이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거든요. 미국이나 한국에 대해서 직접적 위협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정부는 북한이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에서 첨단 군사 기술을 지원받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게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기술은 크게 4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술 핵무기 고도화라든지 ICBM 미사일 고도화, 정찰 위성에 대한 기술, 원자력 잠수함 만드는 기술, 북한이 가져 있는 노후화된 재래식 무기들을 신형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 중 첫 번째로 정찰위성 기술을 꼽습니다. 북한은 올해 5월 정찰위성 발사를 시도했지만 실패했거든요. 지난해 11월에 발사한 정찰위성은 궤도 진입에 성공했지만 북한은 정찰위성 사진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찰위성 사진 화질이 자랑할 만한 수준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북한으로서는 정보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러시아의 정찰위성 기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10월 31일 북한은 신형 ICBM을 실험 발사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이번에 발사된 ICBM에 북한이 러시아에서 받은 기술이 들어갔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아직 확신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미국의 판단입니다. We don't see any indication at this point that there was Russian involvement. 북한이 첨단 군사 기술을 얻게 되는 것 말고도 우려되는 상황은 또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동맹이 강해지는 것, 그리고 북한군이 실제 전투에 투입돼 실전 경험을 쌓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채로 남아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한반도 사시에 러시아 군대와 싸워야 되는 그런 안보 부담도 있고, 더 나아가서 재래식 전쟁 수행 역량도 비약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새로운 무기 사용 경험, 북한 군의 어떤 현대화가 빠르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엔 살상무기 지원을 언급했지만 현재 정부는 방어무기를 먼저 지원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한 발 물러난 상태입니다. 국방부 장관은 모니터링단은 파견하지만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미국 대선의 결과입니다. 미국이 사실상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장 많은 지원국이고, 장거리 타격 미사일을 승인하느냐 여부, 나토의 가입을 승인해 주느냐 여부, 평화협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 모든 중대 결정은 다 미국이 손에 쥐고 있거든요. 다음에 어떤 대통령이 되느냐가 바로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지금 본질이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해리스는 바이든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속 지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줄이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 협상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My support for the people of Ukraine is unwavering. We will continue to provide the security assistance Ukraine needs to succeed on the battlefield. And Biden and Kamala allowed this to happen by feeding Zelensky money and munitions like no country has ever seen. 특히 트럼프는 푸틴과 수시로 연락한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는 상황. 미국의 다음 대통령에 따라 상황은 요동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도 일단 미국 대선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은 당장 평화 협상 국면으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그 정책을 그렇게 틀어버리면은 그러면 우리가 막 무기 보내고 가서 막 우크라이나에 협력하고 있던 우리는 뭐가 되나요? 러시아와 적대 관계가 되는 거고 교정 국가가 될 가능성도 높단 말이에요. 그거를 외교적으로나 안보적으로 다 감당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이 그걸 동의하나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실 국제 공조가 불가피할 겁니다. 북한과의 관계도 굉장히 지금 서로의 불신이 너무 크지만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는데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후 국민들의 불안감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에는 언제쯤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